운영하시는 블로그에서 항상 국내 주식은 절대 하지 않고 미국 ETF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ETF를 더 사보고 계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ETF는 이제 개별 주식은 어느 정도 예측하기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개별 주식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천재지변이라든가 이 사업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든가 CEO가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수를 하나하나 예측하기는 힘든 면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본업이랑 같이 병행하기가 힘듭니다. 이 개별 주식들은 그렇고 그 ETF는 주식들의 집합을 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은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게 그런 주주들에 대한 그 가치도 보장이 잘 되어 있지만 인구 구조가 아주 이상적입니다. 아, 젊은 인구가 많나요? 그러면? 예, 젊은 인구도 많고 인구 피라미드는 우리는 역삼각형 모양이라고 하면은 거의 그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 연령대별로. 그런 것들이라든가 유수의 기업들 뭐 인공지능도 요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필요합니다. 출산율도 낮고 사람들이 적어지는 시대에서 사람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 관련된 가장 그 거대한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챗GPT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도 대부분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미국 전체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넣는 것이 제일 좋다고는 생각은 하고요. 아무래도 개별 주식이나 산업을 따로 이제 산업에만 투자할 수도 있는데 ETF를 통해서 그것도 산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보니까 본업이랑 병행하기 위해서 시간 대비 효율이 제일 좋은 거는 S&P 500이랑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는 겁니다. S&P 500만 하더라도 이제 최근 10년, 20년 뭐 이렇게 봤을 때 연평균 이 수익률이 7%에서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7%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수익률은 20%나 됩니다. 예. 그리고 한 30년, 40년 정도를 다 같이 봤을 때 한 13%, 15% 정도 나오는데요. 그것만 해도 수익률이 엄청 크죠. 더 이르게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 때문에 점점 더 크게 이 수익을 볼 수 있고요. 이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ETF는 이 스파이라든가 이런 ETF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투자하셔도 좋고 그 나스닥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거는 QQQ ETF가 있습니다. 이런 ETF에 이제 적립식으로 계속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하시는 블로그에서 월배당 ETF는 추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월배당 ETF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월배당 ETF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은 거는 아무래도 기사를 봤는데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최근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령사회는 그 고령 인구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데요. 이 20% 이상 비율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은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매우 큰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제일 관심이 있을 만한 게 월마다 따박따박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거, 그게 제일 관심이 큽니다. 월 배당 ETF라는 거는 ETF 어떤 종목이 월마다 배당을 주는 경우는 없고 이제 월 배당 ETF라는 거는 어떤 파생 상품을 통해서 월마다 현금 흐름이 나오게끔 세팅을 한 건데요. 그래서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혹할 수 있습니다. 혹할 수 있고 이거를 잘 이용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장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득과 실이 있는데 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월배당 ETF는 8%에서 10% 배당 수익률을 보통 광고를 합니다. 한 10% 배당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이 목돈이 적은 경우에도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 다른 배당 ETF의 경우에는 2%에서 많아봐야 한 3%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필요로 하는 목돈은 매우 큰데 그런 목돈의 비중이 조금 작게 가져가더라도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들어 주니까 많이 사람들이 혹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월배당 ETF는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콜 옵션을 계속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복잡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면은 조금 복잡하고, 이 커버드 콜 월배당 ETF의 이 구조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어떤 추종하는 지수나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ETF에서. 그게 그 추종하는 근본이 되는 지수나 종목이 앞으로 크게 하락했을 때 하락폭을 막아주진 못합니다. 아주 일정 부분은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하락폭이 많이 심해졌을 때는 막아주진 못하고 상방은 또 막혀 있습니다.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 옵션에 대해서는 그 추종하는 지수나 종목이 가격이 커질수록 손실은 커집니다. 근데 기초자산도 같이 이제 현물도 같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콜옵션 매도 전략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돼서 상방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방은 막히는 게 보통 커버드 콜 월배당 ETF입니다. 그 상방이 막히는 대신에 월배당을 더 배당 수익률을 한 8% 10%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방은 막혀 있고 대신에 하방은 뚫려 있다 보니까 하방이 뚫려 있는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에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하지는 않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이 하락을 하고 그게 나중에 복구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 돼서 또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나중 돼서 이 수익을 좀 적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보장된 건 아니고 월배당 ETF 자체는 이 고배당의 경우에는 역사도 짧고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없고 그런 특성들 때문에 우려되는 점은 있는데요. 그렇다면 월배당 ETF는 어떨 때 투자해야 하는가 봤을 때 채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채권 중에서도 이 하방이 막혀있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20년물 국채,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변동성이 큽니다. 네. 2022년이나 이럴 때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채권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때 특히 많이 하락을 해서 이 20년물 채권을 추종하는 게 이제 TLT라는 ETF인데 이거는 고점 대비 한 40%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월배당 ETF인데요. 그런데 이제 한 7년물에서 10년물까지 이 7년물에서 10년물을 투자하는 그 채권 ETF가 있는데 그거는 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근데 이제 1년물에서 3년물에 투자하는 채권 ETF가 있는데 그게 이 SHI ETF라고 있습니다. SHI ETF가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일 쇼크급의 엄청나게 큰 가파른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하방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횡보를 하고 하방이 막혀 있지 않고 상방으로 그렇게 크게 갈 일이 없는 그런 이 채권은 어느 정도 투자하면서 월마다 SHI ETF는 3% 정도의 월배당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는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이 월마다 꾸준히 8% 10% 정도 수익을 얻을 수는 있어도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투자다. 그래서 하락하는 것도 염두에는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준비 못하고 퇴직금 한 1억 원 정도로 은퇴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최근에 뭐 베이비부머 세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은퇴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 1억을 가지고 만약에 ETF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맘 편히 좀 묻어둘 수 있는 ETF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1억 원만 가지고 은퇴를 한다면은 일단은 대비를 못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1억 원은 은퇴 자금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걸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에는 어려운 면은 있죠. 어려운 면은 있고 그래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건 은퇴 후에도 사실 살 날은 20년 넘게 남았습니다. 이 평균 수명이 여성분들은 한 80대 중반 이렇게 되어 있고 남성분들도 그 정도로 여성분들보다 한 5년 정도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 한 8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은퇴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그 사이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20년 이상 살 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수익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 뒤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1억 원만 가지고 은퇴를 하면은 사실 은퇴 자금으로서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 근로소득을 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자산을 짧은 시간 내에 증식하기에도 어려운 면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는 게 나스닥 100 지수에만 투자하더라도 이 나스닥 100 지수가 30% 40% 빠질 때도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넣었는데 그 해에 30%씩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적으로도 물론 편안하지 못할 거니와 앞으로 은퇴 이후에 노후 대비를 계획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고 이 리스크를 좀 최소화해야 되는데 한 반 정도 5천만 원 정도는 이 채권으로 들고 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샤이 ETF 1년물에서 3년물 그 정도로 투자하는 채권, 그거는 하방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월 배당이기 때문에 네. 월마다 한 15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은 생깁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살짝 가져가면서도 5천만 원을 살짝 공격적으로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한 30% 떨어지더라도 이제 완충작용을 해서 15% 정도만 떨어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50%씩 투자를 하면서 이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나스닥 100 지수가 5천만 원 투자했는데 10% 올라서 5,500만 원이 되었으면은 이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5,500만 원에서 수익금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팔고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5,250만 원, 5,250만 원 이런 식으로 1대1 비율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고점에는 매도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고, 오히려 그 나스닥 100 지수가 떨어졌을 때에는 분할 매수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도, 분할 매수가 고점, 저점에서 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을 줄여나가고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더 한층 더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더라도 평균 수명은 한 80대 정도 됩니다. 8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은퇴는 55세에서 65세 그 사이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10년, 20년 정도는 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투자를 할 때 10년, 20년 정도의 장기 투자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나스닥 100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에서 20%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희는 전체 자산의 50%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을 17%에서 10% 정도로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10년만 투자하더라도 이 자산 증식은 어느 정도 상당 규모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는 최소화시키면서 변동성도 낮추고 어느 정도 이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근로소득은 어느 정도 병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15% 20%가 지금까지 미국이 잘 된 게 아니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 미국도 그렇게 잘 될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는 있는데, 사실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구조가 되게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이기도 하고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산업들은 대부분 미국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5% 20% 정도의 수익률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한 게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노인 부양비나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노인 부양비 같은 거는 더 커질 수 있고 생산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수익률이 나오기에는 오히려 더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럴 때일수록 미국의 적립식 투자를 하루 빨리 한다면은 어느 정도 1억 원에 대해서도 자산 증식을 누리면서도 월 현금 흐름도 살짝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